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무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07% 낙보합으로 마감하면서 32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모습을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죠. 이게 지금 1월 11일날 이때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11월달부터 1월 초까지 강세를 보일 때 어떤 종목들이 강세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총 1, 2위, 그 다음에 LG화학 총 1, 2, 3위, 그리고 여기에 시총 4위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자, 이런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이들 종목들이 쉬고 있죠. 쉬고 있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그 고점 찍고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고 있죠?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 어떤 거냐? 뭐 철강, 화학, 조선, 그 다음에 해운, 건설 등 이 경기 민감주가 이때 가고 있죠. 반면에 이때 기존에 잘 나갔던 이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이런 인터넷 종목들이 쉬고 이번에 지금 경기 민감주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지수는 지금 못 가고 있죠. 왜? 이 시총 1, 2, 3, 4위가 못 가고 있으니까 지수는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이런 상황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지수는 저는 다시 상방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어떤 종목들이 갈까요? 자, 이 경기 민감주를 쉬겠죠. 경기 민감주는 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갔던 이 주도주들 있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지수가 꺾이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가격 및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지수가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순환매 사이클,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경기 민감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이제 따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경기 민감주보다는 지금 이 쉬고 있는 주도주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협력사, SK하이닉스 협력사, LG화학 협력사, 이런 주도주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협력사들을 저는 매수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모습은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이런 시기에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는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모습이죠? 코스닥은 미리 먼저 신고가를 냈죠. 코스피 대비해서. 여기 돌파한 다음에, 그죠? 먼저 신고가를 내고 지금은 홍보 조정을 하고 있죠. 코스닥도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지금은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눌림목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저는 신고가 내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큰 거는 실적입니다. 이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코스닥도 금융주들이 시세를 이끌면서 강하게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뭐 혼조세가 나왔죠. 시총 1, 2, 3, 4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얘네들은 뭐 거의 뭐 SK하이닉스가 좀 오른 거 말고는 올라가고 말아 떨어지는 게 별로 변동성이 없죠. 카카오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철강주가 오늘도 올랐죠. 철강주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화학,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이 좀 올랐죠.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코스닥은 오늘 또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이 다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뭐 제넥신 뭐 일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지만 이건 뭐 단기 반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TCK 이 반도체 소재 쪽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총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지수 상위 포지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어떤 모습이죠? 3월 초에 좀 찍은 이후에 이제는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에서 지금 환율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이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원화 가치 상승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 주시장으로 계속 매수될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1차 지지선은 여기겠죠. 1080원, 1100원 정도 될 것이고, 100원, 그리고 여기 전저점 1080원 이 라인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깨진다 보면 이게 1080원 이쪽 라인이죠. 이게 내려오면은 이제 1050원, 1000원, 네, 1050원 라인이 여기가 1차 지지선이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이 이제 1010원, 1000원적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흐름상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주시장이 강세장이 계속 온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릴 뉴스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70조 플러스 알파 역대급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확정된 투자 계획은 70조입니다. 이건 확정이에요.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반기 중에 최소 70조, 그 다음에 최대 140조에 이르는 역대급 투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반기 중에 70조가 어디에 투자하냐 보시면, 먼저 이 미국입니다. 미국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텍사스 쪽으로, 텍사스 오스틴 이쪽에 아마 투자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시스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약 20조를 투자를 할 것이다. 170억 달러니까 거의 약 20조 정도 여기에 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조는 어디가 투자가 되냐? 50조는 자 평택 P3 공장입니다. P3 여기에 는 한 50조 정도, 최대 50조, 여기서 한 40조에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대 50조라 근데 5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EUV 그런 장비라든가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라인이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20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평택, 한국이 50조 정도죠. 그러면 이 70조입니다. 이건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상반기 중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최대 140조가 뭐냐? 많이 기사들 보시겠지만 이 NXP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은 최대 70조 됩니다. 이 NXP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자, 세계 1위입니다. 네덜란드 기업이죠. 세계 1위. 이 지금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대 몇 조죠? 140조네, 140조. 140조를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주도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도주. 지금 보면 일부 그 삼성전자 이 반도체 협력사들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 것도 있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런 역대급 투자를 계속 한다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종목들이 아주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공장 라인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발주해요? 장비를 발주하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맨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설비 투자를 하면. 그 다음으로 부품과 소재 이런 쪽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그 종목도 좋지만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사 쪽에 가벼운 중소형주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비, 부품, 소재 저는 이쪽이 핵심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쪽이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역대급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도 거의 없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부죠. 이 쇼티지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는 시간의 문제이지 계속해서 주도주로 강하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협력사들, 이런 반도체 협력사들도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들 종목들이 주도주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제가 아까 전에 코스피가 계속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는데, 보시면 이거 봅니다.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JP모건에서 최대 4.6%까지 가능하다. 4.6%.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요, 한국은행이 한 3% 중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OECD 3.3% 예상하고 있고, IMF는 3.6%, LG경제연구원은 4%, JP모건은 4.6%. 엄청난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담했냐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볼게요. 과거에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후반대밖에 안 됐습니다. 코로나 직전이죠. 2015년부터 2020년 이 사이에 2%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3% 중후반 넘고 많으면 4%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 5년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경제 톱 10 선진국 중에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지금 반도체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그 다음에 지금 좀 쉬고 있으면 자동차. 이런 쪽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높은 경쟁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 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IMF가 예상한 자, 올해 주요 국가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볼게요. 자, 미국이 6.4, 독일이 3.6, 프랑스, 영국도 자, 5%대. 자, 일본은 조금 얼마 안 되네요. 3.3. 자, 중국이 8.4. 자, 인도는 12.5.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6.4잖아요. 이게 안 와닿잖아요. 과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죠? 1% 중후반에서 2%대였습니다. 근데 전망치가 6.5%예요. 그럼 몇 배죠? 5배 이상 경제 성장.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자,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좋은데 미국 증시 안 꺾겠죠? 미국 증시가 안 꺾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자, 중국이 8.4%였죠. 전망치가.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 중국의 과거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5년도부터 보면은 거의 6%대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망치가 올해 초 건데 보면 이건 8.4죠. 8.4를 예상하고 있죠. 엄청나죠. 이걸 훌쩍 뛰어넘는 그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 자체도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주시장은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으로 보면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HMM 해운주죠. 해운주. 자,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너무 올랐습니다. 그럴 때는. 자, 코스피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때부터 쉬거든요. 이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근데 지금 이 해운주, 이 민감주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오늘 또 9% 급등해버렸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대제철도 많이 올랐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터질 전에 12,000원대였거든요. 근데 57,000원이에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지금 현대제철도. 지금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그닥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위치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국제강 얘는 또 미쳤죠. 코로나 터졌을 때 2,700원짜리가 지금 27,000원까지 왔어요. 10배 올랐죠. 10배. 이게 보세요. 처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번 올라갔다 천천히 조정합니다. 오랫동안 조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때 슈팅이 나온 거죠. 이 구간이 슈팅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죠. 너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서 살 게 아니라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은 신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화학주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6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7배 가까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도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죠. 조선주도 보면은 거의 3만원대, 작년 11월달 3만원대가 지금 7만원대까지 했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리고 건설주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자, 보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자, 반면에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수랑 비슷하죠. 이 구간에서 올라간 게 없어요. 경기 민감주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쉬고 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도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그 다음에 시총 3위 LG화학도 올라간 게 없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시총 4위. 네이버도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총 1, 2, 3, 4, 4위. 기존에 잘 나갔던 주도주들은 지금 1월 초부터 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뭐냐? 실적인 거죠. 경기 민감주도 실적이 좋아요. 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 전망치가 더 급증하는 이런 업종들이 어디냐? 반도체 쪽하고, 네? 회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 네이버 같은. 자, 요런 기존에 잘 나갔던 업종도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저는 강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반도체나 2차전지, 그 다음에 인터넷, 자동차, 이런 못 가는 종목들을 주목하시고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셔야지,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경기 민감주를 올라타기에는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